오늘 주제는 CRM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고요. 처음에는 저희 회사와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좀 한 10분 정도 하고요. 거기서 저희 솔루션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거를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로 마지막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라이즈는 현재 월별 매출액의 성장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 데이터라이즈가 실제 솔루션을 만들 때 모토로 하고 있는 비전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성장을 반드시 이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로 직관적이고 쉽게 해석하고 액션할 수 있는 솔루션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고객사들은 주 타겟이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 분들이 데이터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 솔루션의 데모 버전을 화면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이 콘솔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위에 잠시 보셨다시피 매출액의 등락이 세션 수, 구매 전환율, 객단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일명 KPI 맵 베이스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시처럼 매출액이 떨어졌으면 실제로 구매 전환율과 주문 단가, 기타 매출에서 감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중에서 특히나 뭐 우리가 구매 전환율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개선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신규 재방문의 기본적인 추이의 차이를 빠르게 보고, 신규 재방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퍼널 보기로 넘어가서 각 단계별 전환율을 바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별 구매 전환율도 실제로 저게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는 동종 업계 대비 그리고 시장 대비 동일 기간 동안 비교를 해서 등수로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퍼널에서 구매 시도에서 구매 완료로 넘어가는 전환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이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여러 추천 기능을 활용하여 온사이트 캠페인, 메시지 캠페인, 오디언스를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저희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 장바구니 담은 상품 중에 할인 중인 상품을 알리는 것을 소재 확인하시고, 저렇게 각각의 개인화 변수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AI가 치환을 해줄 거거든요. 그거를 온 하기만 하면 실제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성과 역시도 로아스 지표나 뭐 구매 전환율, 방문율, 클릭률 이런 걸 보는 거는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메시지라는 거를 발송을 했을 때 그 로아스가 냉정하게는 모든 메시지 캠페인의 기여는 아닙니다. 실제로 메시지를 쏘지 않더라도 우리 사이트를 기억하고 재방문해서 구매를 하는 분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카카오톡 채널로 친구톡 메시지를 쏜다고 하면 제가 100명을 대상자로 뽑아서 메시지를 쐈을 때 예를 들어 40명한테는 메시지가 가고 60명한테는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친구를 맺어야만 메시지가 가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이 동일한 오디언스였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 초록색이 동일한 오디언스였지만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 누적 48시간 동안의 누적 구매 전환율의 요 차이만큼이 실제 메시지가 기여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걸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에서는 보통 인크리멘털 로아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는 각 그 메시지 캠페인별 로아스 지표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증분의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도 냉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이즈의 주요 강점은 바로 이 연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과 시장 비교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라이즈가 추천해드리는 등수 올리기, 지표 올리기를 통해서 각종 캠페인과 오디언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쿠폰 위주의 메시지 캠페인만 제공하거나 쓰시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개인화된 자동화 메시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들을 온사이트, 친구톡, 이메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알림톡, 문자도 당연히 직접 캠페인을 생성해서 쏘시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라이즈의 대표적인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실제 수익도 높여 나갈 수 있고, 고객의 관심도 명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고객별 관심 상품을 추정하는 것과 고객별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회원별로 구매 이탈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객이라고 표현한 것과 회원이라고 표현한 건 조금 다른데요. 고객은 방문자와 회원을 전부 지칭하는 용어고요. 회원은 실제 회원 가입을 한 유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별 관심 상품을 추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고객이 실제 저희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어떤 페이지를 보고 어디를 클릭하고 어떤 상품이 이 사람에게 몇 번 노출됐는지의 정보를 자동으로 모두 수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고객이 어떤 상품에 현재 관심이 많은지를 AI가 자동으로 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추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이 예시, 아트랑스의 예시처럼 카카오톡 그 친구톡으로 캐러셀 형태의 저러한 소재를 자동으로 다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전에는 CRM 마케터 분들이 저런 걸 한 땀 한 땀 다 만드셔야 됐다면 저희는 저런 거를 아주 간편하게 온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세팅해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왜 저런 캠페인들이 중요하냐면 기존에 하셨던 쿠폰 적립금 위주의 CRM 캠페인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자주 쓰시면은 체리 피커를 많이 만들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시가 제가 약간은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는 있겠지만 매출 로아스가 똑같이 1000%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A라는 회사는 내가 제품 하나를 팔 때마다 수익률이 30%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발송을 통해서 고객이 썼던 쿠폰 사용 금액까지 하면 총 10만 원을 쓴 거죠. 그랬을 때 수익 로아스는 200%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수익률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쿠폰 사용 금액이 20만 원 저렇게 넘어버리면 수익 로아스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전통적으로 매번 보던 매출 로아스를 기준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어. 이 CRM 캠페인이 잘 되고 있어라고 판단하지만 실제 쿠폰 사용 금액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수익 로아스 관점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가 좀 보기 힘드실 수 있지만 이 X축이 수익 로아스의 값입니다. 그리고 이 Y축에 있는 값은 저희 솔루션에 있는 대표적인 캠페인들인데요. 빨간색이 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들이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실제 상품을 추천하는 형태의 그 자동 생성형 캠페인입니다. 그들의 수익 로아스 분포를 비교해 보면 보시다시피 상품 추천 캠페인의 수익 로아스가 확실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고객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다양한 상품 추천 캠페인을 유저 전이에 맞게 활용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거의 상시 운영을 하신 상태에서 매출이 뭔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거나 더 부스트업을 해야 될 때 쿠폰 캠페인을 비정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저희가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모든 고객의 관심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다 추천 효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는. 추천되는 상품 중에서도 아까 앞서 보셨던 실제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각 관심 상품별로 얼마나 이 인크리멘털 로아스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위의 차트를 보시죠. 29570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파란색의 바입니다. 그들의 그 당일 메시지를 받은 날의 구매 전환율이 3.61%예요. 하지만 메시지를 받지 않는 사람, 하지만 이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메시지 발송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당일 구매 전환율은 1.19%죠. 그러면 요 차이, 2.5% 정도 되는 차이만큼 실제 그 메시지 상품 추천이 효과를 거둔 건데요. 여기 보시면 40867 그리고 39916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메시지를 보낸 게 구매 전환율에 더 좋은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상품들이 자동으로 바뀌어 나가고 최적화되는 작업들이 저희 솔루션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별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저희의 가장 큰 차별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에 방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고객의 활동 내역을 기준으로 이 고객이 실제로 구매했던 사람들과 얼마나 유사한 쇼핑
패턴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AI로 점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0에서 100점 사이로 계산을 해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은 앞으로 단기간 안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칫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UI, UX가 어떻게 바뀌시더라도 저희가 자동으로 구매 가능성을 매번 갱신해서 추정한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드셔서 특별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든 다음 거기에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랜딩을 아무리 많이 시키셔도 그거 정보까지 자동으로 다 반영돼서 구매 가능성이 예측이 되게 됩니다. 쉽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뭐 이벤트 페이지에 랜딩을 해서 이런저런 상품들을 볼 때마다 구매 가능성 점수가 올라가고 특정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옵션을 누른다거나 리뷰 탭을 누르면 또 구매 가능성 점수가 올라가고 검색 행위를 하게 되면 구매 가능성 점수가 막 80점, 100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인 거죠. 그게 지금 앞 요 장표에서 보시는 각각의 A, B, C 회원별로 각 날짜별로 어떻게 구매 가능성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구매 가능성을 점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해요. 우리가 돈이 예를 들어 메시지로 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고객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추출을 해봤더니 한 500만 원 정도 써야 이 모든 대상자에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1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500명 중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대상자가 뽑힌 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반응이 좋은 고객을 또 따로 선정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구매 가능성 점수를 교집합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미구매자 중에서도 최근에 사이트에 방문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매 가능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로 타겟팅이 돼서 메시지 반응률이 훨씬 좋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했을 때 여기 최소 구매 가능성 점수만 높였다 낮췄다 하는 형식으로 내가 대상자 수를 조절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이게 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특정 페이지에 방문한 회원으로 대상자 수를 계속해서 조절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검색 페이지 방문자로 우리는 타겟을 해야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까? 아니면 특정 카테고리 방문자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게시판 방문자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거는 간단하게 구매 가능성 점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원별 구매 이탈률 예측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고객들이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동안 얼마큼의 주기로 구매를 했는지를 예시로 보실 수 있어요. 동그라미 크기는 구매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중에서 누가 이탈률이 높다고 보이시나요? 두 번째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번 짧게 짧게 구매했던 사람이 실제로 최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용자마다 분명한 구매 주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구매 주기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구매 주기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달을 기준으로 네 번씩 했다면 이 사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구매하는 고객인데 이 고객은 그러면 8일만 지나도 구매를 안 했다면 이탈률이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 달마다 구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최근에 구매한 지 8일이 지나도 이 사람의 이탈률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이탈률의 계산을 각자 개인화시켜서 추정을 했을 때 훨씬 더 메시지 반응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정밀한 타겟팅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에서 구매하지 않은 기간이 뭐 7일인 고객, 2주인 고객, 한 달인 고객으로 대상자를 추려서 발송을 했을 경우보다 저희처럼 구매 이탈률을 활용하시게 되면 개인별로 구매 주기에 맞는 계산을 통해서 메시지를 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문이나 구매 이탈률을 통해서 저희 이 콘솔 화면을 보면 이 고객이 실제 방문 이탈률이 높은지 구매 이탈률이 높은지를 기준으로 뭐 딥슬리퍼인지 유령 회원인지 단골인지 뭐 단골 중에서도 활동적인 단골인지 요즘 뜸한 단골인지를 다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세그먼트들이 과거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는 비중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한 달, 두 달 써보시고 아까 말한 로아스, 인크리멘탈 로아스 이런 걸 메시지 캠페인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 운영하셨을 때 우리의 활동적인 단골과 뭐 예를 들어 활동적인 새싹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현재 CRM의 성과가 되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라이즈는 자동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라는 사람이 한 번도 구매를 안 한 고객인데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다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CRM 마케터 여러분들이 두 가지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미구매자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 하나는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한 고객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 그러면 저한테 메시지를 두 개 보내면 제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기존의 전통적인 솔루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머리로 생각해서 가정하고 값을 넣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MAB라는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실제 이 캠페인 개별적으로 발송을 처음에는 50대 50으로 비중을 나눠서 발송을 해보고 그 다음 A라는 캠페인이 훨씬 더 반응이 좋으면 그 교집합에 있는 대상자들을 A라는 캠페인에 조금 더 많이 배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거는 마음껏 여러 캠페인을 켜두셔도 교집합 대상자를 자동으로 분배해주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저희 솔루션의 차별점을 다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례들을 갖추고 고객들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M을 잘 쓰려면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과 다르게 채널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 회원이 많고 그리고 내가 타겟팅한 대상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가 적거나 혹은 그 교집합이 적어버리면 저 네모의 그 크기가 매우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아무리 써도 실제로 도달되는 고객의 수는 매우 적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한 것보다 실제로 메시지를 쐈을 때 뭐 10명, 5명 이렇게밖에 메시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 중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고 있는 고객의 교집합의 비중, 그걸 전 채널력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거를 크게 만드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솔루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 채널 친구 수의 비중은 전체 회원 대비 평균 한 43%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50%, 60%까지 끌고 올라가야 내가 원하는 고객한테 메시지를 다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지금 대부분이 쓰고 계실 텐데 카카오 싱크로 가입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싱크 회원 가입을 통해서 회원 가입하는 시점에 바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친구톡을 발송을 저희 솔루션에서 하게 되면 친구톡이 메시지가 도달되지 않은 고객들, 즉 카카오톡 채널 친구가 아닌 회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객에게만 따로 문자를 한 번 더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옆에 보시다시피 고객님 카카오 채널 친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채널 친구를 맺어두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고객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 풀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을 문자뿐만 아니라 고객이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도 타겟팅을 해서 온사이트 배너를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아까 말한 채널력, 교집합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은 CRM을 두 가지로 크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CRM 메시지를 보내려면 결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혜택이 뭔지를 조사하셔야 돼요. 뭐 회원 등급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쿠폰 적립금 혜택은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상품은 어떤 것들을 할인하고 있고,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 포모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 리뷰 수, 뭐 누적 판매 수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혜택의 덩어리라고 묶어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혜택을 조사하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퍼널, 포트, 방문 구매 세그먼트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를 진단해서 어느 세그먼트부터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CRM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 유저 전이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서 아까 보신 퍼널과 포트, 방문 구매 세그먼트를 이 퍼널의 각 단계별 전환율을 파악하는데 적용을 해보는 거죠. 방문자는 보통 방문, 조회, 장바구니 담고 구매 시도하고 회원 가입하고 뭐 구매 완료하고 재방문하고 재구매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하게 했을 때 이 유저 전이의 단계별 전환율을 저는
너무 또 지표가 많다 하시면 이런 지표들을 반드시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퍼널 단계별 전환율 지표 당연히 필수고요. 두 번째는 회원을 가입했으면 그날 당일 첫 구매하는 비율을 반드시 보고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쇼핑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자마자 회원 가입하고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보지 않으시죠? 상품을 쭉 보다가 이거 사야 되겠다 하면 회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표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퍼널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 장바구니까지 물건을 담았는데 구매 안 하고 이탈한 사람이 생겼다면 이런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3일간 동안의 재방문율 지표를 코호트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구매율과 재구매 기간도 같이 파악을 했을 때 앞서 말한 유저 전이의 모든 단계별 전환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거 데이터라이즈 저희 콘솔에 실제 코호트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회원 가입 후 당일 첫 구매 방문율과 첫 구매율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왼쪽 게 방문율이고요. 오른쪽 게 구매 전환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당일날 구매 전환까지 하는 비율이 12.67%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 사이트는 45.77%가 중앙값입니다. 동종업계는 어떤가요? 46.19%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를 갖고 있는 거죠. 고객이 회원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회원가입하자마자 첫 구매를 유도하는 CRM 캠페인을 무조건 갖추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퍼널의 마지막 단계, 예를 들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이탈한 고객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D 플러스 1일, 2일, 3일에 각각의 재방문율 지표를 보고 저는 주로 요 그 앞에 하나, 둘, 세 개의 박스의 합이 60%가 되는 거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즉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은 고객이 100명이면 3일 이내에 다시 돌아오는 고객이 한 60%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건강한 재방문율을 갖추고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이므로 이것이 만약 낮다라고 하면 장바구니 담고 구매하지 않고 이탈한 고객에게 CRM 메시지도 쏘시고 더 나아가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에도 리타게팅을 하시는 방법들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이 첫 구매를 하고 나서 언제 재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재구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재구매는 또 언제 하는지 같은 경우도 코호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특정 기간 동안 첫 구매한 회원이 실제로 그 기간에 각 주차별로 재구매하는 비율을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주차에 우리 사이트는 3.44%의 고객이 첫 구매를 하고 두 번째 구매로 이어지고 동종업계 대비 높죠. 2주차도 높죠. 3주차도 높죠. 이렇게 쭉 우리 회사는 건강하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고 11주차부터는 좀 구매 이탈률이 시장 대비 높다라는 걸 통해서 그럼 11주차에 조금 더 터치하는 포인트를 CRM에 세팅한다거나 하는 게 아주 쉽게 가능하고 기간 내 첫 구매 회원뿐만 아니라 기간 내 두 번째, 세 번째 구매한 고객이 그 다음번 재구매를 또 하는 것이 시장 대비 어떻게 우리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예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시장이랑 동종업계 대비 동일 기간 동안 아주 높은 재구매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파악됐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쿠폰 캠페인부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이 데이터라이즈가 제공하고 있는 자동 생성형 캠페인, 즉 상품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추천하는 형태의 캠페인들을 활용하시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적극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앞서 스윙 로아스나 여러 관점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캠페인을 쭉 켜두시면 유저의 각 단계별로 이제 상품 추천 형태, 할인된 상품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뭐 재고를 좀 재고가 곧 떨어진다라는 걸 뭐 강조하는 형태의 캠페인 이런 것들이 다 발송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예시의 캐러셀 메시지처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어느 시점과 상관없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제는 11월, 12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매출 KPI를 아마 받고 계실 텐데요. 이제 연매출을 우리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현재 블랙 프라이데이, 수능, 뭐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연말 송년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재적소의 이벤트를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좋은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벤트를 진행할 때 CRM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차트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좋은 이벤트라는 건요. 장기적인 성과까지도 봐야 합니다.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 이 맨 위에 있는 게 매출액의 추이입니다. 일별 매출액의 추이인데 맨 밑에 이렇게 매출액이 조금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튀게 되죠. 요거를 그 시즈널 이펙트라고 해서 주기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트렌드로 그려내 보는 작업들. 이거를 시계열의 디컴포지션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걸 분해를 해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일주일마다 보통 높낮이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빼고 이벤트를 통해서 발생된 그 효과를 빠르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번 매출액이 튀었다가 트렌드상 뭔가 이 밑바닥이 더 올라가지가 않았죠. 그냥 그대로 또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제일 싫은 형태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렇게 움직이면 장기적인 성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단기 매출액만 끌어올린 거죠.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취했던 특정 회사의 예시를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고객사는 주기성을 빼고 나니까 요 특정 기간에 한 2주 동안 그 이벤트를 진행했더니 갑자기 평균 이 트렌드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평균 그 바가 올라간 거죠. 일매출액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이벤트인데 그러기 위해서 CRM의 세팅이 반드시 수반된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우리 고객의 회원의 지갑은 크기가 제한돼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벤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딱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고객들은 미리 자기가 나중에 주문할 것들을 지금 땡겨서 다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조금 더 터치를 계속해서 해줌으로써 이 성과를 장기 성과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벤트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CRM은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고객이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방문을 하거나 한다면 그 온사이트 배너를 통해서 티저로 뭐 곧 있으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라는 걸 알려준다거나 미리 뭐 메시지를 안내받으실 수 있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으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형태가 티저, 얼리 액세스 방식의 CRM 캠페인이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시작되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재고 별로 없습니다라고 알려주는 형태의 포모를 자극하는 게 어나운스먼트. 그리고 매일매일 그때마다 미구매자가 발생할 때 그 미구매자들에게 타겟팅된 쿠폰이나 메시지들 혹은 관심 할인 상품을 추천해주는 형태를 데일리 딜, 프리 기프트, 다 기타 CRM의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벤트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 기회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많이 자극받는 그런 라스트 찬스 이벤트를 계속해서 알림으로써 매출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벤트가 종료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주일, 길면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고관여 상품군이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리마인드, CRM을 켜서 고객이 그 다음 재구매를 또 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예시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티저의 형태인 거죠. 고객이 들어왔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이제 하루 전입니다. 심지어 이걸 일주일 전부터 이게 배너를 만들어서 켜두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클릭하면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바로 맺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가 시작되는 날 전체 고객 그 대상자에게 이걸 알립니다. 지금 뭐 데라에서 이러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하고 쫙 보내는 거죠. 그럼 고객이 확 방문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아직도 미구매로 있는 고객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당일 모두에게 혜택을 강조한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벤트 둘째 날부터 미구매자에게 포모를 자극하는 메시지나 관심 상품을 타겟팅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벤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친구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친구를 맺어야만 발송이 되는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낼 수 있는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마지막 매출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식들을 보통 많이 취급하시게 되고요. 이런 앞서 설명드린 CRM과 이벤트의 모든 효과는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증명을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구매자의 비중이 떨어지고 첫 구매자의 비중이 올라가고 재구매자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리고 첫 구매자와 재구매자의 고이탈금 비중이 떨어지는 형태를 이 이벤트와 CRM이 만들어낸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모든 성과는 이 차트 하나만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 외에도 저희 데이터라이즈 그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실제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이상 제가 공유드릴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